음. 이 본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 비읍은 생명 그릇, 생명 그릇을 채운다. 요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생명 그릇이 요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옛날 고어의 비읍자를 보면 요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비읍자죠. 그럼 무엇으로 생명 그릇을 채우느냐?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하늘 성품.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땅 성품. 하늘 성품이 뭐냐? 이게 무념이에요. 땅 성품은 이게 무심이요. 보다 할 때 보는 하늘 성품과 땅 성품으로 생명 그릇을 채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다가 니은을 이제 붙이면 니은은 존재의 승화예요. 하늘 성품과 땅 성품으로 생명 그릇을 채워서 자기 존재를 승화시킨다. 그것이 이 본자의 뜻이에요. 다의 디귿은 연결을 뜻해요. 아는 밖으로의 확장을 뜻해요. 연결해서 밖으로 확장한다. 하늘 성품과 땅 성품으로 생명 그릇을 채우고 자기 존재를 승화시킨다. 그런 다음에 서로 연결해서 밖으로 확장한다. 이거를 본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거는 이걸 위해서요. 본다라는 거는 보는 행위를 통해서 무념무심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내 생명 그릇을 채우고 나의 존재를 갖다가 승화시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상과 나를 연결하고 서로를 확장시킨다. 봄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놓고 성스러움이 실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성스러움을 실현하는 것이 이 보는 걸 통해서 실현한다. 그러니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응? 우리 조상들은 본다라는 말을 쓰면서 본다는 건 저런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명이 저와 같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그것이 본다라는 말로 표현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눈을 통해서 눈의 근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것은 무념이다. 그 무념을 통해서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내려다보는 것은 이것은 무심이다. 눈의 근을 인식하고 무심을 인식하면 그것이 하늘 성품과 땅 성품이 내 안에 갖춰진 것이다. 그것으로 내 생명 그릇을 채운다. 아까 천념을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것이 나를 승화시키는 방법이다. 봄이 무한하게 확장이 돼서 보여지는 모든 대상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와 서로를 갖다가 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미 근이 무념이고 이미 이 심근이 또한 무심이라 본래 갖춰진 것이에요. 식근은 무념이요 심근은 무심이요 의근은 각성이다. 그래서 심근과 의근과 식근을 삼보리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번째 과정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눈은 밖의 현상에 치중돼 있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돼서 그 유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길들여진 이 눈의 성향을
저와 같이 하늘 성품과 땅 성품을 갖추기 위한 그런 도구로 다시 바꿔가려면 부지런하게 본다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안이비설신이 그러잖아, 그죠? 무안, 안을 통해서 무를 봐라. 무념, 무심을 안을 통해서 봐라. 눈이 그 무념과 무심을 보는 데 쓰여지면 밖으로 치닫던 눈의 그 습성이 다스려진다. 이 눈이 내가 원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자 하면 눈을 지배하는 네 개의 신경이 동시에 협업을 해야 돼. 눈이 이렇게 가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요 신경, 이걸 외전신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위로 떠지고 이렇게 밑으로 떠지는 요 신경, 이거를 도르래 신경이라 그래. 그리고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는 이 신경, 이걸 동안신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으로 하여금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 신경을 이제 시각신경이라 그래. 이 네 개의 신경이 협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데, 그 네 개의 신경 중에서 하나의 신경이라도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따른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성향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신경을 하나로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시계 척수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시계 척수로 운동. 시계라는 것은 눈을 뜨고 눈을 감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서부터 척수로 이어지는 이제 눈의 생명 경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네 개의 신경, 동안신경, 도르래 신경, 외전신경, 시각신경. 이 네 개의 신경을 갖다가 한꺼번에 잡아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시계 척수로 운동이다. 저 네 개의 신경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각각의 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양쪽 눈의 인식 그 균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를 내려다 보면 어떤 땐 이쪽 후면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땐 이쪽 후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한번 내려다 봐요. 눈의 이 시각 각도, 좌우의 시각 각도, 안쪽으로 보이는 거는 동안신경이 관장을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외전신경이 조절을 해요. 이 안으로 모아지는 동안신경의 이 수축력, 이것이 서로 다르면 한쪽 면만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는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어지럼증이 생기면 속이 미숙해지고 속이 미숙해지면서 간과 비장의 균형이 깨져. 그러면 심의 바탕을 볼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미스끓이고 불안하고 내가 땅 성품을 보기 위해서 무심을 보기 위해서 중심을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미스끓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땅 성품을 못 보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어디서 교정을 해야 되냐면 눈동자의 각도, 여기서 교정을 해줘야 돼. 나는 중심만 보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 불안한 거를 눈동자에서 교정을 해줘야 된다. 아예 통화를 하셔요. 괜히 도망간 친구라는 놈이네. 그래요? 수련 중이에요. 진작에 하시라니까. 그것도 중심을 보면 미승미승해. 꼭 무슨 체한 것 같이. 그러다가 또 빙글하고 돌아. 무념, 그런 상태에서 무념을 보려고 하면은 머릿속이 빙글하고 돌아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눈동자의 각도에서 와. 동안신경하고 외전신경의 불균형이 몸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을 만들고 심의 상태를 놓고서는 그와 같은 편안함이 사라진 이 상태를 만든다. 그 상태에서 편안함. 아무리 해봐도 편안함이 없어. 이걸 어떻게 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신경하고 요 신경, 요게 이렇게 딱 코끝을 볼 때 콧날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보이면 이쪽 눈동자를 약간 돌려줘야 돼요. 또 이쪽이 보이면 이쪽 눈동자를 약간 돌려줘야 되고. 아까 낮에 배웠던 안근 인식, 그 안근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이 코끝이 같이 이렇게 요 능선이
요 속눈썹하고 능선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겨. 이 단순한 동작으로 중심의 그 불안함과 미스그림, 머릿속에 빙글하고 도는 그 증상이 사라진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요. 3, 4, 5지를 이렇게 붙이고 엄지검지를 가위 자세로. 이때 3, 4, 5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펴져야 돼. 이렇게. 자, 요런 자세로 해서 요 손을 몸의 중심부로 이렇게 가져오고, 이 검지손가락 끝, 요 검지손가락 끝에서 1cm 위, 그 허공을 보는데, 안근의 그 상태를 검지손가락 끝 1cm 위 그 허공에서 안근의 상태를 인식해요. 안근이 갖고 있는 투명함, 맑고 투명한 속눈썹이 보일 정도로 눈을 반개를 하고,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면 심장박동이 쿵쿵쿵쿵쿵쿵 하고 빨라져요. 그러면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2지, 3지에다가 살짝 대요. 이렇게 그냥 대는 거야. 그리고 4지, 5지 새끼손가락하고 4지는 힘을 다 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 놓든지 의자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얹어 놔요. 콧날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검지손가락 끝 1cm 허공 위에다가 보는 시각을 둔다. 그때 엄지손가락 1cm 위에서 안근의 맑고 투명한 그 느낌을 본다. 양쪽 어금니는 꽉 물고 어금니가 서로 맞닿은 느낌. 턱관절에 약간 지그시 힘을 주고, 안근의 투명한 그 느낌이 검지손가락 끝
1cm 위 허공에서 느껴진다. 검지손가락 끝 1cm 위 허공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게 이제 바깥 몸의 형체예요. 본다라는 그 느낌, 안근이 작용하는 그 느낌을 손끝 위 1cm 위에 그 허공하고 연결해서 명확하게 인식해라. 안근의 느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슴 바탕을 보면 심장 박동이 쾅쾅쾅쾅 빨라지면서 달리기 하고 났을 때 그 느낌이 가슴 바탕에 있어요. 눈동자를 한 자리에 고정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운동이에요.
간과 비장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외전신경과 동안신경이 동시에 협업해야 되고, 안근의 맑고 투명한 느낌, 눈이 완전히 감기는 거는 도로래 신경이 약해진 거예요. 그 반개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도로래 신경을 강화시켜요. 턱관절이 떨어지면 혼침에 들어가요. 턱관절을 꽉 물어줘야 혼침에 안 들어가요.
가슴 바탕을 내려다 보세요. 편안한가? 가슴 바탕이 편안하면 안근의 그 맑고 투명한 것과 가슴 바탕의 편안한 것을 서로 비춰주세요. 손가락이 삐딱해지면 안 돼요.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안근을 보세요.
그 안근에 맑고 투명한 그 느낌. 눈의 피로함이 풀렸으면 다시 반개를 하고 손가락 끝에서 안근을 보세요. 턱관절에 힘을 꽉 줘야 혼침에 안 들어가요.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횡격막이 수축돼서 그래요. 안근에 맑고 투명한 그 무념,
턱관절이 떨어지면 혼침에 들어가고 망상이 생겨요.
그만하세요. 어렵죠? 손가락 보고 있는 것도 아주 어렵죠. 반드시 누워서 말이다. 예, 발가락을 붙여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쳐다보는 거. 예. 상체는 15도 세우고 발가락도 15도 세워가지고 보는 한 5분 정도 보는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는데 네. 지금 검지손가락으로 해서 무념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정교하진 못해요. 이거 할 때에 그 유마미소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그리고 이제 검지에 밝은 이 기운이 도는 거 좋지 않죠. 검지 끝에서 밝은 빛이 인식이 되면 더욱 좋고요. 중국에 천룡화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전등록에 보면은 이제 천룡화상편이 나오는데 이 천룡화상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제 구지선사예요. 구지선사. 구지선사가 왜 구지선사가 됐냐면 천룡화상이 검지손가락을 똑 잘라버렸어요. 그래갖고 구지가 된 거예요. 요러고 있는데 이걸 톡 쳐버린 겨. 천룡의 일지선,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천룡화상은 항상 이렇게 선을 했어요. 이게 천룡의 일지선이야. 천룡의 오도송을 보면 손가락 끝에 삼천대천 세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검지손가락 끝에 삼천대천 세계가 다 걸려 있다 그거예요. 삼천대천 세계가 뭐예요? 부처님의 불국토요. 응?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도 여기에 걸려 있고 부처님의 불국토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게. 이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니 천룡이 이제 대단한 선지식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이 스님들이 천룡화상을 찾아와서 물어요. 부처가 뭡니까? 딱 요것만 이렇게 탁 들어 보이는 거야. 달마대사가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아니, 뭘 물어도 그냥 이거야. 이렇게 딱 해주면 또 물은 사람은 또,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간단 말이야. 어느 날 천룡화상이 출타를 했는데 스님이 찾아왔어. 그 당시 이제 구지는 삼이었어요. 그래, 아이, 큰 스님 계시는가 하고서 이제 객스님이 물으니까, 아이, 스님이 출타를 하셨는데 어인 일이십니까? 그래. 아유, 참, 이 낭패세. 큰 스님을 뵙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못 뵙고 가서 큰일이네. 그러니까 뭘 물으시려고요? 그랬더니 아이, 뭐 중이 뭐 물을 게 뭐 따로 있나? 부처님 되는 일을 물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이, 그거 간단해요. 구지가 이제 그랬더니 아이, 뭐가 그렇게 간단해? 물어봐요.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겁니다. 딱 이렇게 했어. 그 스님이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지사미가 너무너무 자기도 기쁜 거야. 야, 나도 이제 큰 스님처럼 깨닫게 해줄 수가 있구나. 아니 뭐 쉽네. 뭐 이렇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 철룡화상이 이제 돌아왔어. 그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스님 나도 오늘 누구 하나 깨닫게 해줬어요. 장하죠. 아 그래요? 어떻게 깨닫게 해줬어?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저도 스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 스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처가 뭐래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을 딱 내버렸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이 허리춤에서 이 머리 깎는 칼을 꺼내가지고 손가락을 갖다 탁 쳐버렸어.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니 어이구 하고서 자기 손가락을 봤는데 이게 없는겨. 아, 그 순간에 구지가 깨달았어. 그게 이제 진짜 아주 천하선지식 구지선사가 된 거예요. 구지사미가. 이 없는 거 딱 보고. 그게 이제 전등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저는 이 수행을 모를 때 이제 그 전등록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 수행을 알고 나서는 그럴만하다. 아이고 참 철룡화상이 이 일지선이라는 이거로 그렇게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신경 체계에서부터 안면신경, 뭐 반개를 할 때 뭐 이 도르래 신경, 뭐 외전신경, 동안신경, 뭐 이 눈과 연관된 이제 시각경로, 안근 원통과 연관된 그 모든 경로들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 본다라는 이 공덕이 참 크구나. 어디 그 법화경에 나오던가요? 뭐 안근 공덕이 뭐 무슨 뭐 1200이라 그랬어요. 뭐 800이라 그랬어요. 능언경에 나와요. 능언경에 나오나? 뭐 이근 공덕이 얼마고 안근 공덕이 얼마고 그 공덕 그게 있어요. 예전에 그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요거 수련할 때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2009년도 그 무렵인데 이제 다 앉아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2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말도 못 시키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하지만 2시간을 아주 그냥 뭐 대배 꼬면서 아주 막 기다렸어.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어깨가 안 나서서 스님한테 어깨 고쳐달라고 왔더니 도대체 2시간 동안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어깨는 내가 고쳐줄 텐데 근데 그 어깨를 고치려면 이걸 해야 된다. 어깨가 언제부터 아팠나 그랬더니 3년 됐대요. 어깨 아픈 지가. 침도 맞아보고 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3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대.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낫는다.
그랬더니 그걸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앉아서 한 만큼은 해야지.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 진짜 어깨가 나을까요? 그래서 낫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해보고 어깨 안 났으면 내가 내 어깨 아프게 한다. 내가 대신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이 어깨가 아프니까 이거 들고 있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딱 이제 들게 해놓고 요 든 상태에서 어깨에다가 침을 꽂았어. 이렇게 이제 탁탁 두 개를 꽂고, 그리고 이제 요 새끼손가락 여기하고 요 사이에다 침을 두 개를 딱 꽂았어요. 그 손은 요건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침을 꽂자마자 막 그 침 끝에서 막 폭포 같은 냉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데, 완전히 막 침 끝이 이렇게 막 쫙, 이 냉기 그 막 서리발 같은 냉기가 그 침 이렇게 꽂은 그 끝이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다 도망가. 네? 냉기가 얼마나 폭사가 돼서 나오는지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저 떨어지고 다 빙 둘러서 이렇게 했고. 그 다 의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고. 그때 권의사가 있었나? 그때 권의사는 없었지. 예. 그래가지고 2시간을 딱 하고 났는데 그 막 폭포수같이 품어져 내오던 냉기들이 싹 다 사라지고 이제 구슬같이 이렇게 둥근 구슬이 침 끝에 매달렸어요. 침을 이렇게 놓다 보면 이 손가락 끝을 보듯이 침 끝을 봐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손가락 끝을 이렇게 보면 요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구슬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맺힌 게 보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품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줄 같은 거, 그런 게 보여요. 구슬. 그렇지. 구슬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끝이 있으면 요 손가락 끝에서 이제 요런 구슬 같은 요런 이제 에너지 덩어리가 맺히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요런 이제 모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색깔이 뭐 푸르스름한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붉으스름한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백색으로 투명한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요 빨간색은 요거는 이제 이 시계 척수로 경로상에 있는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둥글게 맺히는 거는 이 검지손가락 끝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기가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거야. 침을 꽂아도 똑같아요. 침을 꽂으면 이게 침 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제 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침 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이 형성될 때는 이거는 사법이라 그래. 사법. 빼내는 거고 이제 요 침 끝에서 요런 둥근 요 에너지가 이렇게 맺히면 이거를 보법이라 그래요. 이건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침을 처음 꽂으면 이런 사법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보법이 이렇게 이제 맺히는데 요런 현상이 있다가 요런 현상이 났을 때 침을 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 주기가 한 30분을 주기로 바뀌어요. 사가 됐다, 보가 됐다, 사가 됐다, 보가 됐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침을 꽂아 놓으면 이제 보사가 2번 바뀌는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침을 잘 놓는 사람은 침을 딱 꽂아 놓고 이 침 끝을 봐요. 그래 멀리 있어도 다 뺄 때가 됐네? 이걸 알아. 또 이제 요 끝을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사가 될 때는 막 여기가 엄청난 냉기가 있어. 손끝이 시려. 그리고 이렇게 보가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따뜻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알아. 요런 정도를 볼 줄 알고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보살을 할 줄 안다. 침쟁이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한의대에서 이런 걸 안 배워. 본래 한의사들한테 시계척수로 시켜가지고 이걸 볼 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상쟁이 있잖아요. 관상 보는 거. 관상 보는 것도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이제 이런 그릇 이게 놋그릇이라야 돼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청수 올려놓는 그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에다가 냉수를 떠요. 그래갖고 요만큼 냉수를 부어놔. 그래놓고 한 2m 앞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놔요. 그래놓고 그릇의 요 테두리에서부터 그 냉수가 증발되는 수증기가 있어. 그 수증기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 2m 앞에서 이 수증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그 표출될 때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소위 물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수행책에는 청정도론에 제시가 돼요. 이게 본래 스님들이 소승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그 수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볼 줄 알면 사람 얼굴색을 봐도 그 얼굴색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자연의 공간을 봐도 그 공간이 어떤 색이고 어떤 색이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물은 이런 색이어야 되는데 저런 색일 때인 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공법이 이제 이렇게 잡기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뭐 관상법이니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침쟁이는 침끝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관생장애를 하려고 해도 녹그릇에 그 올라오는 수증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찬물에서 그것도 냉수에서. 나중에는 숙달 되면 밤에 깜깜한데
녹그릇을 딱 놔도 거기서 막 그 물에 그 에너지가 표출되는 게 그게 색으로 보여요. 어. 그런 이제 수련 과정이 있어요. 손끝에서도 이게 나오지.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떤 색깔이거나 모양이어야 좋은 거예요? 푸른색, 백색. 그 이제 그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2시간 동안 어깨 아픈 게 싹 나섰어. 어? 냉기 다 빼줘가지고 막 어머머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막 너무 신기하다고. 흰색 보이는 거는 흰색, 투명 흰색이 뻗쳐 보이는 거. 어. 저 손끝에서 그거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건 보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 아니 그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직선은 사지. 예, 둥글게 맺히는 거는 보고. 이게 시력 좋아지는 그렇지. 눈 쪽에서 안 좋은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들이 이제 요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심장에서 오는 과부하는 여기다 침 2개를 꽂아놓은 거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잖아.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잖아. 그거를 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계척수로 운동은 적핵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막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운동이 막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준다니까. 엄청나게 강한 운동이에요. 외전신경, 저 도로래신경, 동안신경, 시각신경을 한가운데 이렇게 딱 묶어놓기 위해서는 근육과 힘줄에 에너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간과 비장에서 담당을 한다. 강력한 힘이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중내 적핵과 피질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눈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니까 막 심장이 막 쾅쾅쾅 뛰는 거예요. 흉곽이 좁아져 있는 사람은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요. 응? 여러분들은 지금 한 50분쯤 한 건데 그 시간만으로도 그와 같은 답답함이 생긴다. 2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어봐. 엄청난 답답함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비장이 균형을 딱 잡고 심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진정이 되면 아주 깊은 고요함에 들어가. 가슴 바탕은 웬만큼 뜀박질을 해가지고서는 쿵쾅거리지도 않고 편안한 그 무심이 항상 가슴에는 쫙 깔려져 있고 머릿속에도 언제든지 무념을 인식하려고 하면 딱 요 근의 그 느낌, 이 맑고 투명한 느낌이 머리골 안쪽에서 이렇게 탁 세워져 있어요. 아주 그냥 이것이 부동하다. 그거를 이 훈련으로 성취한다. 천룡화상이 이것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 본래 부처님은 72가지 인법을 전해주셨어요. 72가지. 요게 그거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척수로 할 때 쓰는 그 운동법, 또 우리가 발성할 때 쓰는 그 손가락 자세들 있잖아요. 이게 본래 부처님이 이 앞몸과 바깥몸, 이 모든 그 업식을 관찰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공법이에요. 저는 시작과 동시에 예, 심장이 잠깐 뛰고요. 이렇게가 잠깐 아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나. 이 시각 경로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요 자세에서 다 나타나요. 스님,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보와 살을 유도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그 스님께서 계속 안건을 여기에서 보라고 해서 안건의 이미지를 떠올렸더니 저는 그게 그 보라고 생각 안 하고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하면은 보가 안건을 떠올려서 보가 된 것이고 만약에 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요 손끝에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손끝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가르칠 때도 요거로 가르치고, 이리와 할 때도 검지손가락 움직이잖아. 그죠? 이리와. 그리고 뭐 긁을 때도 이렇게 긁고, 이렇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끓을 때 이걸로 하잖아. 보고, 움직이고, 느끼고, 그게 다 요 검지손가락 끝에 걸려 있어. 이 검지손가락 끝에 체감각 비중이 등판 전체보다 넓어. 요 끝에 요 작은 면적에 이 체감각 비중이 등판 전체보다 더 크게 걸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게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이게 눈경로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이거는 전정 기능이 그렇게 몸의 균형 유지 기능이 있죠. 그게 왼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자꾸 세워주려고 하면은 미스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걸 극복하고 세워줘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턱관절이 떨어져. 떨어지면 잠으로 가. 그러니까 각성을 유지하는 가장 시작점, 그게 턱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턱관절이 빠져 있다든지 턱관절이 불균형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각성이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교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턱관절을 교정해 주는 거는 엄지검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펴주는 요 운동. 어금니를 붙이고 요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턱관절을 교정하는 방법이야.